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자, 이 종목 역시도 큰 상승 이후 조정을 받았죠. 이 구간에 단기 악재, 아스트라제네카 악재가 좀 불거지면서 생각보다 급하게 주가가 밀려 내려왔고요. 그 덕분에 좋은 매수 타점을 주었고, 다행히 이 구간에서 저희가 공략을 했었죠.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겼는데, 지금 모습의 차트 관점을 봤을 때는 기존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보유자분들은 좀 편하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이제 고민을 해보실 차례이신 거고, 신규 진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하기가 정말 좀 애매한 포지션은 맞습니다. 물론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지만, 이런 구간에서 상승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가 좀 더 밀려 내려와서 가격 조정이 깊어지면 굉장히 또 리스크가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 확실한 매수 근거를 갖고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떠한 전략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백신 관련주죠. 저는 차트 관점으로 우선 접근을 했을 때, 자, 이 종목이, 저는 이런 종목이 이 구간에서 우상향 차트 모습을 더 만들어 내려면 앞으로 남아있는 재료, 단기적으로 남아있는 일정이, 확실한 일정이 남아있는 종목의 경우는 이런 구간에서도 과감한 베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기적인 재료 일정이 남아있지 않거나 애매한 포지션, 애매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이런 구간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얼마든지 조정을 받으러 내려와도 할 말이 없는 자리이기도 하죠. 물론 SK바사는 카뱅 못지않게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이 종목의 재료가 괜찮고 강하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관련성은 앞으로 좋은 재료가 나오기는 애매하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면, 반면에 SK바사가 이런 상승을 했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 바로 국내 첫 코로나 백신 기대감이죠.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국내 기업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 재료의 크기가 지금까지의 상승도 상승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큰 상승을 더 이어나갈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확실한 백신만 개발이 된다면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을 감안을 한다면 SK바사, 정말 시총이 가벼운 세력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20조가 넘는 시총이죠. 이런 무거운 종목이 이런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도 얼마든지 그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란 건 100%는 없고, 차트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높은 구간에 주가가 위치한 만큼 확실한 매수 근거를 찾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자, MSCI 편입 재료는 이제 끝이 났고요. 그쵸? 자, 그렇다면 SK바사가 현재 위치한 재료의 기대감을 좀 살펴보면, 우선 보시는 것처럼 기사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SK바사가 독신. 자, 기사 내용을 보면 아마도 SK바사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 진행 속도 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관련 기사입니다. 뭐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런 포인트 때문에 이런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국내 백신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런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SK바사는 임상 3상 진행이 되었죠. 벌써. 아직 다른 기업들은 임상 3상에 진입한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백신 임상 3상 피험자 투여 소식에 상승을 했다는 관련 기사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 어떤 다른 기업들보다 속도 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했고, 이런 높은 구간에서도 주가가 더 밀리지 않고 단기 악재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잡아가면서 우상한 차트의 모습을 만들어낸 게 바로 저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구간이 8월 초입니다. 시총이 20조가 넘는 종목,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런 무거운 종목은 무조건 수급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8월 초에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 구간에서 기관 외인의 수급이 연속적인 부분이 거의 눈에 안 띄죠. 정말 수급주가 맞나 할 정도로 최근에 외인의 매수세가 조금 받쳐주고 연속적이다 라는 포인트 말고는 수급이 강하다는 느낌도 없고 연속적인 느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카카오처럼 개미들의 사랑을 또 엄청나게 받는 개미 투자자들의 수급이 아주 큰 종목도 사실은 아니죠. 자, 누가 봐도 시총이 무거운 종목인데 이 정도 상승을 하려면 정말 큰 수급이 받쳐줘야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수급을 사실 체크해 보면 정말 수급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세력주처럼 주가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고, 그게 아마도 이 종목의 향후 주가 방향성을 좀 알려줄 수 있는 힌트가 아닐까. 자, 물론 주가가 높이 올라오면 기존에 강했던 세력주들도 어느 구간에서는 수급주로 터닝 포인트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SK 바사는 처음부터 수급 영향을 받았어야 되는 종목이지만 이제는 높이 올라온 만큼 이제부터라도 안정적인 수급을 바탕으로 주가 방향성을 좀 알려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세라든지 기간 외인 매수세를 꼼꼼히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그렇게 썩 만만한 시장은 아니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주가 차트 관점으로 만만한 구간이 아니라면 확실히 매수 근거로 삼을 만한 포인트가 하나라도 더 있는 종목이 유리하고,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지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 높은 구간에서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줬죠. 이런 저점 눌린 구간에서도 수익을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번째 해먹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매수 근거 타이밍을 잘 찾고 매수 타이밍, 타점을 잘 잡아가야지만 또 리스크는 최소로 줄이고 공략 포인트를 잘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특히 대형주는 프로그램 매수세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SK 바사가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안정적으로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포인트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강하지는 않죠. 특히 어제 그제는 매도세도 컸던 하루였고요. 그만큼 이 종목이 매매 근거를 찾기가 사실은 썩 만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대형주 수급주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주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 타점, 특히 지지 저항을 좀 활용하는 그런 포인트를 잡고 공략하는 게 그나마 좀 확률이 높은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주가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다만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특히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관련된 뉴스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터져줘야지만 주가 상승을 좀 크게 이끌어질 수가 있는데, 자,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하염없이 우상향 차트 모습을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그 기간 동안 반드시 주가는 등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이런 높은 구간에서 매매를 할 때는 항상 매수 근거를, 매수 타점을 잡을 만한 포인트를 잘 잡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무래도 이 종목이 수급주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주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좀 매매 전략을 준비하는 게 맞겠죠. 자, 지지 저항 구간을 체크를 할 때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구간, 반복이 가장 강했던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이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SK 바사는 분봉 차트로 간단하게만 봐도 이 30만원 부근을 또 강력하게 지지와 저항을 잘 하고 있는 부근이죠. 자, 이런 부근에서 어떤 차트 모습을 만들어내는지가 포인트죠. 이런 부근을 잘 지지를 해준다면 안정적인 또 우상향 차트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적으로 지수 영향, 지수가 갑자기 하락을 한다든지 이러한 포인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면
이런 부근에 주가가 들어왔을 때 어떤 차트 모습을 만들어내는지, 그 구간 안에서 혹시나 평상시와 다르게 수급이 받쳐주는지, 그런 포인트를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준비하셔야 되고, 무작정 갈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런 높은 구간에서는 반드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구간에 풀베팅 때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겠죠. 주식이란 게 그처럼 확실한 매매 전략 없이 아무 구간에서 이런 높은 차트 관점에서 풀미수를 때리는 순간 생각보다는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주식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래도 가릴 건 가리셔야지만 오랜 기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샷 원킬을 해서 수익을 날 가능성보다는 확실한 나만의 매매 전략을 잘 준비를 하시고, 특히 주가나 차트나 재료를 잘 해석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매매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구간이라면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더 평상시보다는 좀 편한 마음으로 매매 전략 타점을 잡아갈 수 있지만, 이미 저점 대비 굉장히 높이 올라온 종목은 항상 보수적인 관점이 리스크 관리를 신경을 더 쓰면서 매매 전략을 준비해야 됩니다. 가능성은 높지만 항상 변수는 존재하고, 오늘 카뱅도 그랬고요. 진원생명과학도 돌발 악재, 예상치 못한 악재가 어느 구간에서 어느 종목에서 터져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긴장감을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평상시보다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종목은 항상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고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매매 타점을 좀 잡으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카뱅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대형 주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물론 세력주처럼 움직였지만 수급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종목인 거죠. 장중에 매수 근거 타점을 잡을 때 반드시 수급을 체크하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재료의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아마도 카뱅보다는 훨씬 더 강한 재료이고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향후 이 종목의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저도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는 종목인 만큼 중간중간에 SK바사 관련된 영상 자주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